70대가 되면 인생을 바꾸는 꼭 세워야 하는 결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70대의 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에 무슨 결심을 세워? 이제 다 살았는데 뭘 받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70대야말로 진짜 중요한 결심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70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셨으면 시작합니다. 70대, 끝이 아닌 시작. 2024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1세, 여성 87세입니다. 70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 10년에서 17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10년이면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입학까지의 시간입니다. 17년이면 갓난아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70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돼.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실제로 70대를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70대가 되니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결심의 차이입니다. 70대에 어떤 결심을 세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꼭 세워야 하는 5가지 결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70대를 빛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엔 끝이 없다. 학습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기. 70대가 되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결심, 그건 바로 계속 배우겠다는 결심입니다. 70이 넘어서 뭘 배워? 머리가 굳어서 안 돼. 젊은이들이나 배우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기 기억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 기억력과 이해력, 통찰력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 서울 송파구에 사는 73세 김영철 어르신. 김 어르신은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일해서 2년은 그냥 쉬었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 밥 먹고. 그런데 3년 차쯤 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머리가 굳는 것 같아. 예전엔 쉽게 생각나던 것도 안 떠올라. 하루하루가 똑같아.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까지 스마트폰, 전화만 되면 되지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김 어르신은 놀랐습니다. 같은 반에 80대 할머니도 있었고 75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와, 저분들도 배우시네. 선생님은 친절했고 수업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유튜브 보는 법, 네이버 검색하는 법. 처음엔 이게 다 뭐야 어려워했지만 한 주, 2주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김 어르신은 손주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답장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구나.
그 후로 김어르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다음엔 컴퓨터 기초과정을 들었고 그 다음엔 유튜브 채널 만들기 강좌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70대 할아버지의 서울 산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구독자는 2,000명 정도. 많진 않지만 김어르신은 행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영상 찍고 댓글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70 넘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 줄 몰랐어요. 학습이 주는 선물. 김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게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피하게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실패하면 창피해.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배움을 멈추면 뇌도 멈춥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면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뇌가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입니다. 70대에 배울 수 있는 것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외국어, 특히 간단한 영어 회화, 악기, 우쿨렐레, 하모니카, 피아노, 그림, 수채화, 색연필화, 글쓰기, 요리, 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사진, 역사, 철학, 심지어 운전. 이 나이에 무슨 이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엔 끝이 없다. 이게 70대의 첫 번째 결심입니다. 오늘부터 뭔가 하나 배우기로 결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유튜브로 요리 하나 배우기,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리기, 주민센터 강좌 하나 신청하기. 이 작은 결심이 당신의 70대를 바꿀 겁니다. 두 번째 결심 건강은 선택이다. 매일 움직이겠다. 운동을 생활화하기로 결심하기. 70대가 되면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결심 바로 매일 움직이겠다는 결심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거 당연하지. 70이 넘었는데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조용히 쉬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70대야말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70대의 건강은 유전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 같은 나이라도 매일 움직이는 사람과 안 움직이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71세 박순자 어르신. 박 어르신은 65세까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진 않았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시장 다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66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당뇨로 진행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박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운동이라 나이도 많은데 뭘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딸의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 건강체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70 다 돼서 체조를 하다니. 하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20명 넘게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했고 동작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 걷기, 음악에 맞춘 율동. 처음엔 숨이 찼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 후 박 어르신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했고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었고 밤에 잠도 더 잘 왔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 하셨어요? 운동이요. 매일 1시간씩 체조하고 30분씩 걸었어요. 우와, 대박. 단기간에 이렇게 몸이 좋게 나아지는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지금 박 어르신은 주 5일 매일 아침 7시에 복지관 체조교실에 갑니다. 그리고 오후엔 집 근처 공원을 30분씩 걷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예전엔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가벼워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자주 안 가고 기분도 좋아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으면 더 일찍 시작했을 텐데. 70대에 꼭 필요한 운동. 박 어르신처럼 70대에 운동을 시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70대에 꼭 필요한 운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뇨,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근력 운동, 스쿼트, 팔 굽혀 펴기 변형, 아령.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 요가, 태극권. 70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낙상, 즉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수술하고 수술 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균형 운동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3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더하기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 더하기 매일 1분 한 발로 서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70대의 2번째 결심, 건강은 선택이다. 매일 움직이겠다. 오늘부터 매일 30분씩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이 작은 결심이 당신의 80대, 90대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3번째 결심, 외로움은 병이다. 사람을 만나겠다.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기로 결심하기. 70대가 되면 3번째로 세워야 할 결심, 바로 사람을 만나겠다는 결심입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사망률은 사회적 관계가 있는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 담배보다 술보다 비만보다 외로움이 더 위험합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회사 동료는 퇴직하면서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말수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정광수 어르신의 이야기. 대구에 사는 74세 정광수 어르신. 정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한 달에 1~2번 전화할 뿐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혼자 밥 먹고 또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뉴스 보고 잠들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해.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파트 노인회에서 바둑 두시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정 어르신은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뭐 한 번쯤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70에서 80대 할아버지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 장기를 두는 사람, 고스톱을 치는 사람, 그냥 수다 떠는 사람. 정 어르신은 바둑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한 판 두실래요?
그렇게 정 어르신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 나들이도 갔습니다. 3개월 후 정 어르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경로당 가야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고 집에 혼자 있어도 덜 외로웠습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주 4일 경로당에 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노인의 친구들과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살맛이 나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짧아요. 70대의 사람을 만나는 법. 정 어르신처럼 70대에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누가 찾아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70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복지관, 경로당.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2. 동호회, 등산, 바둑, 노래, 춤 등 취미가 같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3. 자원봉사. 봉사를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4. 종교활동.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모임도 좋은 선택입니다. 5.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배우면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집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70대의 세 번째 결심, 외로움은 병이다. 사람을 만나겠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 만나는 모임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작은 결심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 결심, 남은 시간은 내 것이다.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하기. 70대가 되면 네 번째로 세워야 할 결심, 바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20대에서 30대엔 부모님을 위해, 30대에서 50대엔 자녀를 위해, 50대에서 60대엔 손주를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제는 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경숙 어르신의 이야기. 전주에 사는 72세 이경숙 어르신. 이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손주들 돌보고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0세가 됐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안 해봤네. 이경숙 어르신은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보자.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70이 넘어서 무슨 피아노야. 손가락도 안 움직일 텐데. 돈 아까워. 하지만 이 어르신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배우시려고요? 네, 평생 배우고 싶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건반을 누르기도 힘들었고 악보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만 연습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양손으로 학교종을 쳤을 때 이 어르신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6개월 후 엘리제를 위하여 앞부분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 가족 모임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박이에요.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이제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행복해요. 70이 넘어서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70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이경숙 어르신의 이야기, 감동적이지 않나요? 70대에 하고 싶은 걸 시작하는 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대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 눈치, 시댁 눈치, 자녀들 눈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70대에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악기 배우기,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시쓰기, 노래 배우기, 춤 배우기, 여행 가기, 사진 찍기, 요리 배우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유튜브 시작하기. 이 나이에 뭘, 이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은 시간은 내 것이다.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게 70대의 네 번째 결심입니다. 오늘, 지금 종이 한 장 꺼내서 평생 하고 싶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당장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당신의 70대를 빛나게 만들 겁니다. 5번째 결심, 돈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다. 아껴서 뭐하나? 인생을 즐기기로 결심하기. 70대가 되면 마지막으로 세워야 할 결심, 바로 돈을 아끼지만 경험엔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아껴야지. 나중에 병원비 쓸지 모르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물론 절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쓸 때 못 쓰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동훈 어르신의 이야기. 인천에 사는 76세 최동훈 어르신. 최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만 생활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여행은 꿈도 안 꾸고 옷도 헌 옷만 입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중을 위해서요. 그런데 75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치됐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최 어르신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 하다가 정작 나중이 안 올 수도 있구나. 돈을 모아서 뭐하나. 쓸 때 못 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최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첫 번째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안 갔었는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여행을 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다를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비용은 1인당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비싸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최 어르신은 매달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외식하기, 2달에 한 번은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 가기, 1년에 한 번은 2박 3일 국내 여행 가기.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더 많이 썼지만 최 어르신은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어요. 아내랑 웃는 날이 많아졌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어요. 통장 잔고보다 추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경험에 투자하기.
최 어르신의 이야기 공감되시나요?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끼거나 벌면 되지만 경험은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대에 꼭 해봐야 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1. 여행. 평생 못 가본 곳, 가보고 싶었던 곳, 한 번쯤 가보세요. 꼭 해외가 아니어도 됩니다. 국내 여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맛있는 음식. 평생 먹고 싶었던 음식, 한 번쯤 먹어보세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맛집도 좋습니다. 3. 새로운 활동. 평생 안 해본 것, 한 번쯤 해보세요. 헬리콥터 타기, 스카이다이빙 건강하다면 승마, 서핑, 뭐든 좋습니다. 4.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가족,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70대의 5번째 결심, 돈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다. 아껴서 뭐 하나? 물론 절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통장 잔고는 무덤까지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경험과 추억은 평생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하고 싶었던 것 하나씩 해보세요. 이 작은 결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보너스 결심, 감사하며 살겠다. 매일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심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결심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70대가 되면 잃은 것들이 많습니다. 젊음, 건강, 친구들, 때로는 배우자까지. 그래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가 좋아? 아프기만 하고. 옛날이 좋았지. 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의 7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삶의 만족도가 2배 높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매일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법.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친구를 만났다. 이런 작은 것들을 매일 3가지씩 떠올리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첩에 적으세요. 한 달만 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70대의 보너스 결심, 감사하며 살겠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